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첫 번째 항목은요. 안가주망입니다. 무슨 뜻이에요 이게? 이 안가주망이라는 게 뭐 이 지식인의 어떤 그 사회 참여 이런 거를 얘기하는 예. 이 프랑스어인데요. 예. 인게이지먼트의 프랑스 발음이고 개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 얘기를 해서 지금 한참 화제인 건데요. 어. 어제 청와대가 조국 전 수석의 면직을 서울대학교에 팩스로 통보하면서 이 조국 전 수석이 다시 교수로 이제 복직이 된 거죠. 현행법에 따르면 교수가 이제 정부직 공무원이 될 경우에 재임 기간 동안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입각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라는 점 때문에 그 휴직기를 또 내야 할 상황이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. 누가 뭐 서울대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썼고 또 거기 답글도 쓰고 뭐 이렇게 됐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스누라이프라는 서울대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요.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. 이 조국 교수가 학교를 너무 오래 비우는 거 아닌가. 벌써 2년 2개월인데 법무부 장관까지 하면 최소 1년을 더 비우게 된다. 학교를 오래 비우면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보수 언론들이 이 글과 조국 전 수석이 전에 썼던 글을 인용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폴리페서를 비판을 했는데 자기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. 내로남불이다. 이런 비판 쪽의 기사와 칼럼 많이 이제 지면에다가 쓴 그런 상황입니다. 조국 전 수석은 그래서 또 뭐라고 했어요? 페이스북을 통해 밝히길 오히려 이제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뜻하는 안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. 민정수석 부임 시의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이다. 오히려 더 풍부해진 실무 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수가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쓴 것입니다. 그러면서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라면서 양해를 구한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또 자신의 글을 보수 언론이 교묘히 편집을 해서 이 언행 불일치의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.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. 과거에 썼던 글이 뭔데요?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. 2004년에 이 서울대 학보인 대학신문에 쓴 칼럼하고 2008년 서울대 총장에게 쓴 건의문이 두 가지입니다. 네. 전자는 교수가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은 뭐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학사 일정의 차질을 방지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. 이런 내용이었고요. 후자의 경우에는 이 선출직으로 출마하는 교수들은 휴직계를 제출해야 되고 낙천이나 낙선 혹은 당선 후에 임기 만료 시 복직할 때도 단과대나 대학본부 인사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.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복직 후에 안식년 없이 의무 복무 기간을 부과해야 된다. 이런 내용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. 근데 그 건의문은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죠? 그렇습니다. 당시에 서울대 김모 교수가 교수직을 유지한 채로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 남양주 을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한 그 사건 때문인 건데요. 이 과정에 대학 당국이 현직 교수 신분을 유지한 채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결의를 했었는데 이 교수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육아휴직계를 내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. 당시에 이 교수는 2개 과목 수업을 담당하도록 돼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대학 측은 급하게 이 강사에게 수업을 배당하는 이런 일을 또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. 2008년 일이죠, 그게? 그렇습니다. 지금도 그렇게 가능해요? 2013년 3월에 국회법이 개정이 돼서 이 교수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 임기 개시일 전까지 교수직을 사직해야 된다.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. 또 2013년 12월에는 교육공무원법에 이 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자동으로 교수직을 휴직하도록 한 규정이 이제 삭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따라서 2013년부터는 교수직을 유지한 채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결국 조국 전 수석이 과거에 썼던 글에 비추어 봐서 지금 내로남불이 맞는 거예요? 안 맞는 거예요? 이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오히려 일관되게 교수들이 뭐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온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뭐 내로남불이다라는 비판이 좀 과도하다 이런 의견이 더 우세한 건데요. 예. 다만 조국 전 수석이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뭐 이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조국 전 수석이 댓글 단 것도 이제 화제였는데요. 최우규 전 연설기획비서관이 오늘 중앙일보 지면에 뭐 기사 1개, 칼럼 4개 이렇게 많은 글들이 조국 전 수석을 비판하는 글들이 실렸다. 이런 글을 썼는데 그러면서 조국 수석을 향해서 근육이 계속 자라고 있다. 이렇게 평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이 나는 근육형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달았는데 최 전 비서관이 다시 근육이 커지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.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. 이 근육이라는 게 결국 어떤 정치적 무게감 이런 것에 대한 비유일 텐데요. 아마 보수 언론이 조국 전 수석을 계속 겨냥하고 있는 것도 유사한 이유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. 국회판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. 뭐 추경 얘기예요?
그렇습니다.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자꾸 이제 내일 온다고 하면서 오지 않는 고도라는 사람을 매일같이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죠. 예. 오늘 오후 2시에 추경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었는데 이게 오후 4시로 연기가 됐었는데요. 추경 협상은 이 시점에도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추경 말고 다른 안건부터 처리하기로 했다. 이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다시 또 오후 8시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8시면 이제 조금 남았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예. 추경이 제출된 지 99일째라서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추경 심의가 아직 덜 끝난 거죠? 그렇습니다. 지금 보수야당은 추경 규모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이것도 원래는 처리를 못 해준다고 하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정부의 이제 2,700억 정도 규모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삭감을 해서 빚을 줄여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. 현재 추경안에 따르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규모가 3조 6천억 원 정도인데 이 액수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. 다만 이제 구체적 액수는 뭐 협상을 해야 되니까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뭐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가 자꾸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 좀 과감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네. 근데 추경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온 거는 좋은데 그 사이에 내용을 가지고 심의는 한 번도 안 했던 겁니까? 내용을 가지고 사실 뭔가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요. 예를 들면 예산안 심의할 때 소소위를 구성해서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네.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, 어느 액수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삭감해야 될지에 그건 다 대해서는 비공개죠? 그렇죠. 비공개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어서 사실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은 되는지 정말 지켜봅시다.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